그날 밤 제 눈앞에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제 며느리라는 여자. 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이 벗겨지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 위해 뱃속에 새 생명까지 팔아 거짓 연극을 꾸몄습니다. 둘째 아기 핑계대니 그 노친네? 아주 넘어왔어. 그녀의 비열한 목소리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바보같이 그녀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을 뿐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윤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용서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한 그들에게 저는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들의 추락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과연 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70세의 윤지혜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파국에서 헤쳐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니어 공감 톡, 시공톡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힘이 돼요. 내 이름은 윤지혜. 70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들여다보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세상을 가르치는 일이 제겐 삶의 전부였죠. 정년 퇴임 후에는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연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지훈이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토록 추악한 그림이 그려질 줄은 그 어떤 지혜로도 예상치 못했더군요. 그날은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수연이를 제게 데려왔던 날이었죠. 예쁘고 단아한 모습에 저는 그저 흐뭇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연이 옆에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죠.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지만 수연이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제 따뜻한 환대에도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건조했고 제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작은 불길함을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이 어쩌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의 예쁜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그 메마른 손을 저는 왜 그때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빌며 스스로 눈을 감았던 것이 훗날 제가 겪어야 할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저 당하고만 있을 윤지혜가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을 쌓아온 삶의 지혜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작은 불길함에서 시작됩니다. 민준이와 수연이가 결혼하고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은 살림에 서툴고 제 아들 민준이가 아내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는 듯 보여도 젊은이들이야 다 그렇지 하며 너그러이 넘기려 애썼죠. 손주 지훈이가 태어나고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수연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위험하고 산모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건가 하는 기쁨도 잠시,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가 위험하다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병원에 갈 수 없다며 제게 수연이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죠. 제 평생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며느리의 간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수연이가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며 저를 밤낮으로 부려먹기 시작했으니까요.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죠. 하지만 뱃속의 손주가 위태롭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수연이는 제 앞에서 늘 힘없는 척,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미묘한 계산과 제가 돌아서면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은밀하게 웃는 모습이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임신 중 합병증이라는 의사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는 며느리의 평소 건강 상태와는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할미의 마음으로 그 악몽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간병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임산부 연기를 하며 제게 온갖 수발을 들게 했죠. 식사 준비부터 뒤처리,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저는 말 그대로 그녀의 손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밤에는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아프다는 말만 믿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덕분에 수연이가 편안해 보인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피로 속에서도 끊임없이 수연이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낮게 속삭이는 듯한 통화 소리가 들려왔고요. 임신으로 아프다는 사람이 과도하게 치장을 하거나 값비싼 브랜드의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도 제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침대에서 아픈 척 누워있던 수연이가 조용히 민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침실을 빠져나가 베란다로 향하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베란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수연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픈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 씨, 곧 넘어올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어차피 얘네들도 내 돈에 눈이 멀었는데 다 끝내고 나면 우리 둘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이라니? 둘이. 이어서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자기야. 곧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물론 뱃속의 손주까지 핑계 삼아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낱 욕망에 눈먼 저 아이의 놀이 대상이었다는 생각에 제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며 사람의 선한 본성을 믿어왔던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아내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지혜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교육자의 양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지혜롭지 못한 어미가 되지 않으리라. 내 평생 지켜온 것을, 내 손주 지훈이가 살아갈 세상을 저들에게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교사 시절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던 습관이 저도 모르게 발동했죠. 책상 위 오래된 돋보기와 필기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세상에 통할 테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초소형 녹음기,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일에도 쓰일 줄이야. 씁쓸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 오랜 친구 김지영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겨왔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이의 거짓 임신 합병증부터 저를 부려먹던 파렴치한 행동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직접 들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지영이의 얼굴은 점차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손을 굳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 내 옆엔 내가 있어. 내가 가진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 순간 저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아기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온 저의 지혜가 이제는 저를 기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칼날이 될 때였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복수를 다짐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민준이와 수연이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지친 할미의 모습으로 며느리를 간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작은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와 초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교사 시절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미묘한 상황을 관찰하던 저의 예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시계는 침실 협탁에, 녹음기는 거실 화분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가 잠자리에 들자 수연이는 어김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죠.
그녀는 침실을 벗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임산부라며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그녀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하듯 팔다리를 쭉 뻗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연기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는 연이어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수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했어, 자기. 자기 연기 덕에 곧 부자 되겠네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새 생명까지 팔아 거짓을 말하고 저와 제 아들을 조롱하다니.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숨겨둔 녹음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수연이가 침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 노친네 아주 넘어왔어. 둘째 아기 핑계대니 뭐든지 다 해주려 하네. 이제 돈 문제는 시간 문제야. 민준이는 바보같이 나만 믿고 있고 난 당신만 믿어.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날 거야. 우리 같이 갈고 날아봤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경멸과 비열함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기 핑계, 노친네, 내 돈, 같이 갈 곳.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제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로 진실의 칼날을 세울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들고 지영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녹화된 수연이의 멀쩡한 움직임,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비웃고 재산을 탐하던 녹음 파일. 지영이는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다니. 정말 소름이 돋는구나. 그녀의 반응은 제가 느꼈던 충격과 분노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사 시절 저는 공문서 위변조 사례를 워낙 많이 접했습니다. 서류 한 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수연이가 임신 합병증이라며 제게 내밀었던 병원 서류들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몰래 그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의 서명이나 병원 직인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즉시 지영이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지영이는 병원에 직접 진료 기록을 조회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그들의 거짓말은 법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든 수연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앱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하는 데 성공했죠. 그 안에는 제가 들었던 대화 내용보다 더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노친네 완전 속았어. 민준이한테 속닥거려서 엄마 집 담보대출 알아봤냐고 물어봐 같은 섬뜩한 대화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직접적인 불륜 상대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의 친밀한 대화와 저희 재산을 강탈하려는 치밀한 공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민준이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철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한 고액 대출 상담 서류였습니다. 민준이의 서명이 있었지만 대출 목적이나 계획이 불분명했고 수연이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엄마 집 시세 대출 가능 금액 엄마 몰래.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주려 했던 집까지 제가 모르게 미리 담보로 잡고 현금을 빼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그들의 거짓말과 탐욕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다시 지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증거들을 확인하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죄 공모다. 이제 완벽해. 저들을 법적으로 올가맬 증거는 충분하다. 차가운 증거들은 거짓된 가면을 쓴 그들의 민낯을 벗겨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묶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그들의 연극은 이제 나의 치밀한 복수를 위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어미가 아닌 정의를 세우려는 심판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수연이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고급 한정식당의 조용한 개인실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들떠 보이는 민준이와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던 수연이.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제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인 김지영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은 제 마음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음식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수연아, 오늘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아왔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구나. 제 말에 민준이는 당황했고 수연이는 애써 웃으며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기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준비해 온 노트북과 휴대용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의 눈이 경악으로 휘둥그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이것이 너희가 내게 선물한 진실이다. 잘 보거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수연이의 목소리가 개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친네 아주 넘어왔어. 둘째 아기 핑계 대니 뭐든지 다 해주려 하네. 이제 돈 문제는 시간 문제야. 민준이는 바보같이 나만 믿고 있고 당신만 믿어.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날 거야. 우리 둘이. 며느리의 비열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자 수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준이는 경악하며 수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연이가 아픈 척하다가 밤에 몰래 일어나 멀쩡히 활동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불륜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들과 재산 가로챌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민준이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죄 공모입니다. 거기에 불륜 암시까지. 며느리분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에 당신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수연이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늦었다. 내가 내게 했던 모든 기만과 배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영이는 며느리에게 법적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즉시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며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까지 수연이를 감싸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수연이가 한 번만. 저는 그런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아이의 민낯을 보아라. 내가 평생을 바쳐 가르친 삶의 도리가 너에게는 한낱 종이 조각만도 못했느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밤 저의 고통은 끝났고 그들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오랜 시간 골맞던 상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아픔 뒤에는 비로소 찾아온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만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세웠으니까요. 그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민준이와 수연이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함께 그들의 추악한 기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연이는 사기 미수죄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의 거짓말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그 거미줄을 단숨에 끊어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수연이는 모든 것을 잃고 초췌한 얼굴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후회나 반성 대신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역시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어머니의 믿음까지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낡고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는 아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또 한 번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손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은 예전처럼 깔끔하고 따뜻하게 정돈되었죠. 더 이상 거짓과 기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진정한 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지영이는 끝까지 저를 도와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이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존재의 이유. 바로 우리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할머니 하고 저를 부르며 품에 안길 때면 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저의 메마른 마음을 다시금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순수하고 밝은 지훈이의 모습이야말로 제가 이 모든 싸움을 견뎌낸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배신을 겪었던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재산이 아니었고 저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 지훈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을 이제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부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해맑은 웃음과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와 큰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